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요. 협상을 하루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약보합, 또 나스닥 지수는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17%, 코스닥이 0.4% 상승했습니다.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미중 관세 90일 유예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무역 협상 소식 계속 발표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장중 대응법, 공략주들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십니다.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 정적 나왔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부분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제거된다면 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5월 시장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 그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지금의 기회를 잡고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쌓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그리고 종목들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진입 시점 그리고 장중에 변화가 있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적절한 전략
전략, 적절한 종목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 종목들 가져가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미중 간의 긍정적인 기류로 오늘 우리 시장도 참 좋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장 종료 이후에 실제로 결과까지 좋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국내 시장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에 대한 진전, 사실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과가 국내 시장 마감 이후에 좀 나왔습니다.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오늘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만 보더라면 단기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밸류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부담이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회를 잡아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세 유예 등 협상 진전과 또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고 있어서 네, 우리 시장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크게 보고 있어도 좋다고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또 대응법, 공략주들 더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에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더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런 이슈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더 많은 종목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일 수가 상당히 좀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정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콘, LB인베스트먼트,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 단기에 좀 상승을 보여줬고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목도가 높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점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상승 정적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MDS 테크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해서 진입을 해보셨다면 단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오늘 당일날 완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생방송이 아니고 노란 톡방에서 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 시장 유동성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이슈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좀 가져온 이슈인데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장 유동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시장에 돈이 얼마만큼 풀려 있는지가 사실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유동성은 돈이 얼마만큼 지금 풀려져 있느냐 이 부분이고 돈이 많이 풀려 있을수록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주식을 산다는 건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 얼마만큼 풀려 있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광의통화, M2라고 불리는 겁니다. 광의통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금, 그리고 정기 예금, 단기 저축성 예금, 단기 금융 상품 등을 M2로 좀 분류하고 있는데 M2는 시중에 돈이 얼마만큼 풀려 있는지를 단순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M2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7.1%, 2월 같은 경우에 6.3%, 정확하게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작년 사실 계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워낙에 그전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M2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지금은 국내 증시 하반기에 갈수록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IB 8곳 중에 한국 성장률이 워낙에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한은 경기 악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M2는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사면서 금리 동결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파월이 관세 여파에 대한 관망이라고 22번 말하면서 사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슈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되었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국도 금리 인하하고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면 시중에 M2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M2는 이미 증가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증가를 보여줬고 1월, 2월 제가 수치로 보여드렸죠.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당연히 유동성은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리고 국내로만 봤을 때 국내 정치적인 상황,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당연히 추경을 하겠죠. 추경이 하게 된다면 여기에 더욱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통화량은 더 늘어날 예정이고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는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부터 2021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 거 아실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크게 내려갔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죠. 그러다 보니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바이오 그리고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 장세 때 주도주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동성 장세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을 말씀드렸고 주도주가 어떤 건가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도주를 가져가느냐가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험상 최근에 급락 후 가장 빠르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과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 사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을 통해서 힌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대장주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V자로 좀 나왔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V자 반등이 나온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듀오링고 같은 경우엔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이미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이미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좋은, 가장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는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에 달려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지금의 유동성 장세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도주가 될 것이고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지금은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시장의 동력인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광의통화 M2가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와 미국 모두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 통화량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본부장님은 AI 소프트웨어 섹터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소프트웨어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드리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4월 7일 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 세 종목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제시해드렸던 세 종목이 AI와 무척 연관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 지금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종목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네이버, 더존비전,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 수익권에 도달을 했지만 최근에 조정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에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곤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사실 AI와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지금 가장 유망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사업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상승 자리가 좀 나와서 당연히 수익권에서 대부분 정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21선을 지지하고 있다. 요 자리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좋은 수익 한번 거뒀을 텐데 추가적으로 다시 진입할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망할 것 같다. 그리고 저평가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다.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21선 지지 자리 나오게 된다면 61선, 121선 돌파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쌍바닥 패턴 만들어내면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더존비전입니다.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도 AI 쪽에서 신용평가 플랫폼을 현재 개시를 하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죠. 전년 대비 19.2% 증가를 보여주면서 실적 성장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 사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부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1선 라인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매수 자리가 나왔고 좋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매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스트 소프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쪽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실적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AI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제가 최초에 제시해 드렸던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린 구간이 또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리고 더존 비전과 달리 먼저 조금 상승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평선도 몰아져 있고 저점 라인에서 저점도 깨지 않고 한 단계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처음 제시해 드리고 나서 아마 지금 구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이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신규 관점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 시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서 진입 시점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진입하셔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진입 시점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세 종목의 진입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AI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세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네이버, 더존 비즈온,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이 종목들은 지난 4월 방송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리뷰해 주셨고요. 유동성 시장에서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시 진입 자리도 주셨습니다. 이슈 관련 종목들 방송에서 한 번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관련 공략주들과 대응법 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서 노란톡방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 미리 선별해서 제시해 주시고 또 장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GMBS 에코입니다. GMBS 에코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린 날짜 5월 8일입니다. 지난주였죠. 5월 8일 그리고 정확하게 2시 11분에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단순히 신호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술적인 분석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매수를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MBS 에코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 거래일 만에 13%에 가까운 수익률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 상승이 좀 보여지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에서 61선 라인에서 돌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거래일 만에 13%에 가까운 수익률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 이러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잭시믹스입니다.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다, 편하게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PER 10배 수준으로 지금은 최소 15배까지 본다면 주가 상승 여력의 50%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날짜 보시면 5월 9일 시간 보시면 오전 11시 17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잭시미스 같은 경우에 1거래일 만에 6%에 가까운 수익률 오늘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추세 나오는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추세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적절하게 제시해드렸고 안전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에서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밸류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시해드린 MDS 테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날짜 확인해 보시면 5월 12일 오늘 날짜고 정확하게 오전 11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0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상승 정적이 나왔고 오늘 당일만 하더라도 7%에 가까운 6.5%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구간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생성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0분도 되지 않아서 장중에 거래량이 급하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상승 정적까지 나왔죠. 상승 정적 구간에서 매도하셨어도 편하게 수익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이러한 실시간 대응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본부장님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온 이후에도 재진입 시점 등 계속해서 대응해 주시면서 수익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주시는 이런 종목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주와 개별 종목의 대응법, 시황 브리핑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전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 짚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로라 히든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또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시하신 ISC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4.9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BH도 1거래일 만에 5%가 넘는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또 AP위성, 일진전기, 오로스테크놀로지도 큰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 장중 노란톡방에서 적절하게 계속 대응을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큰 수익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4월부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생방송 종목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좋은 수익들 그리고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까지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안정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술적인 분석까지 모두 다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종목들 한 번의 수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추가적으로 수익을 달성한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러한 재진입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BH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자, 5월 9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안정적인 오늘 분봉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전문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폰과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아이폰 17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 더군다나 아이폰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기사들 접해보셨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은 기존에 들어가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BH 같은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마지막으로 주목을 했었던 건 저평가 우량주다. 지금 가격대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지수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당연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결과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사실 PER이 17배 정도 되고 있는데 인쇄회로 기판과 관련된 부분 사실 PER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도 1.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 매우 높은 확률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5%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양봉이 끝까지 찬 양봉입니다. 오늘 시초가를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가격을 넘어서 저는 일단 16,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에선 일단은 목표가를 실현을 하고 나서 재진입을 잡고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가져가 보신다면 16,000원까지 두 번에 걸치신 수익 구간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BH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할 때 제가 재진입 신호를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가고 싶은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관련해서 5월 7일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조금 작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는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지금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6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2차 목표가라는 6만 원은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자면 충분히 7만 5천 원대 라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7만 5천 원까지 바로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텐데 이때마다 재진입 시점을 제가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했을 때마다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 그러한 시점까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좋은 종목은 방송을 통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하는 시점, 정리하는 시점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노란 톡방에서 미리 오를 종목을 선별해서 제시하시고요. 또 한 번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재진입 시점 등 계속 주시면서 대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ISC는 5월 7일 방송에서 제시하시고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5%대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목표가 가져가실 수 있고요. BH도 1거래일 만에 5%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또 AP 위성과 일진전기,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두 자릿수의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과 진입 시점 등 개별 종목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공략주와 개별 대응법, 시황 브리핑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들 시청자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KG 휴캠스입니다. KG 휴캠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지만 2분기부터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 지금 구간에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보면 사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26억, 전년 대비 60%나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자, KG 휴캠스 과도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는 있죠. 분명히 1분기에서 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 구간은 굉장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화학 제품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최대 질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장성,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품 증설을 위해서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자, 2천억을 들어서 공장이 완성이 되는 게
올해 2분기부터입니다. 자, 2분기부터 공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실적 성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를 작년에 미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2분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당연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2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순현금만 4천억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2천억을 투자를 하기 전으로 보면 원래 현금이 6천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6,5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 회사 망하더라도 현금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워낙에 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공장이 새로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부터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다. PER 같은 경우에도 9.3배밖에 되지 않고 PBR 같은 경우에 0.7배, 0.7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밸류적으로 PBR 0.7배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지금 구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워낙에 안 좋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충분히 주가에서 반영되어 있던 저점까지 완성을 했고 최근에는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반등 추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렵죠. 하지만 2분기에 공장이 돌아가는 부분이 뉴스화되고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면 당연히 강한 상승 추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나 역사적 저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렸지만 다음 날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000원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점과 진입 시점 다시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화학제품 생산업체 TKG 휴켐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최대 질산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로 현재 크게 저평가된 업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TKG 휴켐스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의 대응법과 장중 브리핑, 더 많은 공략주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투자 포인트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분기 매출 그리고 수출 비중을 조금 더 보면 50%를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팹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팹리스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 쪽에 굉장히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으로는 아직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실 차량이 원하는 구조에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이 AI 쪽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쪽에서는 실제로 성장 모멘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것이고
AI 쪽에서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관세와 관련된 이슈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은 비메모리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은 사실 이 업체,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을 가져온 이 업체도 사실 좀 적자가 나왔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업체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제품 라인업이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꺾이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적자가 나온 것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니구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었던 부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서 투자하신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라인업이 바로 폭스바겐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와 관련된 우려 부분은 완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진 않았죠. 하지만 폭스바겐 향이라고 한다면 유럽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은 1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사실 좋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엔 적자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신제품 라인업이 들어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도 16배밖에 되지 않죠. 팹리스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반도체 설계 쪽에서 16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주가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나왔던 시기에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1분기에는 분명히 신제품과 관련된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나왔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 2분기부터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쪽에서 그리고 실적과 관련돼서 흑자 전환과 관련해서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적자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을 받으면서 4월 7일 날 저점을 찍었죠. 하지만 주가의 악재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사실 신제품과 관련해서 적자가 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큰 기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지금 시간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지금 빠르게 좀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아직까지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물론 저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지금 60일선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미국과 중국과 관련돼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지금 시점 진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14,180원으로 좀 제시해 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시초가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종목명 목표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해드리는 종목명과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팹리스 전문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1분기의 적자는 차량 반도체 라인업 확대로 인한 부분이고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또 폭스바겐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고요. 또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